안녕하세요. 수학의 질감 채널지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9일 텍사스 시간으로 현재 한 밤 9시 정도고요.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영상 시리즈들을 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이공계 쪽에서 그 공통적으로 배우는 뭐 이제 미분 방정식 얘기들을 다뤄 나가려고 하고요. 그 수학의 절감 채널에서 2025년에 특히나 이제 해양학 스터디를 새롭게 열면서 해양학 연구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는 것들을 좀 보는 게 직접적인 모티베이션이고요. 그 이외에도 실제로 일변수 미적분학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그 실제로 미분과 적분을 토대로 어떻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지에 대한 얘기들 자체를 수지로 올려놓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고 혹은 요긴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공계 쪽에서 그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이어서 그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공대를 기준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코스웍을 나가는 방식대로 얘기들을 진행을 하기는 할 건데 그 일단 이제 기준은 그 수질에서 해양학 스터디에서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어떤 필요한 선에서의 경우에 따라서는 편면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일부 다룰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부 코스웍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미분 방식을 푸는 이야기, 뭐 2차 미분 방식을 푸는 이야기, 어떤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의 시스템을 푸는 이야기, 행렬을 토대로 해서 혹은 이제 뭐 라플라스 변환, 뭐 푸리에 변환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그 미적분학을 복습하는 센스에서 어떤 이제 그 다뤄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해보면서 좀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좀 체계들은 잡아보려고 해요. 그 기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분 방정식인데, 어, 뭐 말이 사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거는 말 그대로 방정식이에요.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죠. 이퀘이션인데 뭐냐면 그 미분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보통 데리버티브라고 불렀죠. 그래서 미분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와닿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가령 저희가 이런 식의 어떤 방정식을 풀고자 한다. 그럼 방정식이니까 일단 등호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y 프라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미분기 계수의 기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y 프라임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y는 일변수 함수의 어떤 이제 함수라고 가정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y 프라임이 있을 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예시에서의 그 미분 방정식은 y 프라임이 y가 되는 것을 이제 풀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솔루션들이 여기서 존재하느냐?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푸는 어떤 이제 그 y는 f of x가 어떤 게 있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사실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미적분학을 포함하여 이과에서의 미적분학을 포함하여 그 미적분학을 배우신 분들은 그 사실 익숙하게 아시는 답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수함수예요. 어떤 그 e to the x. 그러면 이거는 성질상 바로 사실 이제 OK가 되죠. 아, 그러면 y는 e to the x는 y 프라임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해가 되잖아요. 하지만 모두 사실 보실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경우에 대해서 y 프라임을 매기면 상수는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y 프라임을 매겨주게 되면 상수는 그대로 나가주게 되고 여전히 e to the x를 미분해주면 e to the x가 되니까 여전히 y가 돼요. 뭐 이 경우도 되고 그래서 E2DX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실 유추를 해보면 모두 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냐면 뭐 E2DX 앞에다가 뭐 말 그대로 2를 곱해도 되고 3을 곱해도 되고 5를 곱해도 마이너스 100을 곱해도 다 해가 된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임의의 상수 C에다가 E2DX를 곱해준 것들이 다 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C는 임의의 상수예요. 근데 여기서 임의의 상수 중에서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핵심은 사실 그 E2DX가 즉 지수함수가 해가 되니까 거기다 상수배를 해줘도 해가 된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C는 임의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C를 0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y는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y 프라임은 상수에 대해서 저희가 미분계수를 취해주면 0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y는 이미 0이고 y 프라임도 0이니까 여전히 해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임의의 상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렇게 풀었던 방법론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미 지수함수가 E2dx가 미분을 했을 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본적인 질문이 생기게 되냐면 지금 모든 가능한 이 해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모든 해들이 실제로 이 형식일 수밖에 없다. 어떤 컨스턴트 C에 대해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수에 대해서 그 상수에다가 E2dx를 곱한 것밖에 없느냐라는 거를 저희는 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정당화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단순하고요. 하지만 단순하다는 게 뭐 이제 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이라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뭐 엘리멘터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이제 트리비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한 18세기에 요새는 이제 어떤 무선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푸리에라는 사람이 수학과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는데 그 조세 푸리에가 열방 형식을 풀었던 어떤 이제 원형의 해법까지 거슬러 올라가시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그냥 어떤 이미 E2dx를 알고 있는 거를 찍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 주냐면 y 프라임은 y라는 어떤 방정식에서 출발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y 프라임을 기호로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 dx분의 dy를 쓸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꿔가지고 볼 때 실제로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참 어떤 이제 미묘한 부분이 저희가 미분계수를 dx분의 dy라는 하나의 기호로 정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치환적분을 할 때 dx랑 dy를 사실은 따로 다룬다라는 거가 미적분에서 굉장히 미묘한 간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은 여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인데요. dx랑 dy가 따로 있는 걸로 다루자라는 관점을 도입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dx랑 dy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형식이라고 불러요. differential form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미분 형식을 사실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치환적분을 했던 것은 함수의 적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분 형식의 적분에 대해서 치환적분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 미분 형식이 뭐냐? 이것들은 많은 수학들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냥 단순히 다변수 미적분학과 계산 위주의 사용대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실제로 어떤 논증하는 레벨에서 수학 전공자로서의 어떤 이제 다변수 해석학과 이제 어떤 수학적인 트레이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dx랑 dy를 따로 처리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자 정도의 층이면 계산을 따라가는 건 문제는 없지만 뜻깊으신 분들은 수학을 좀 더 공부하시면 돼요. 수지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dx를 양변에다가 곱해줘요. 그러면 등식이니까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dy는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y dx 꼴로 적혀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는 거에 지금 기본적인 측면은 적분을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사실 보는 거는 미분 형식으로서 이렇게 적는다라고 해야지 사실은 정확한 말이에요. 미분 형식으로서의 등식이다. 그러면 이 미분 형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치환적분 할 때 이렇게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흉내낸다 정도의 층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계산을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좌변은 dy고 우변은 ydx인데 ydx가 좀 싫어요. 어떤 점에서 좀 싫냐면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변수 두 개가 좀 그러니까 x랑 y를 독립된 변수처럼 생각을 하면 뭐 그게 같이 있으니까 별로니까 여기서 y로 양변을 나눠서 형식을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고 해봐요. 물론 이렇게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 되냐면 y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야지만 되죠. 사실 이 부분도 미묘해요. 그래서 만약에 y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y가 0이면 뭐죠? y가 0인 게 사실은 이미 해가 돼요. 이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 퀘션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모든 이제 해가 c 곱하기 2의 x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는 c를 0으로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가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가 0이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0이 아니라는 거는 에센셜하게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어쨌거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좌변은
y만 변수로 가지고 있고 우변은 x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쌍방 화살표가 아니게 되고 한쪽 임플리케이션을 갖게 되는데 이 미분 형식 이 등으로 적혀져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적분을 취해줘요. 그러면 미분 형식들로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적분에도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적분해줘요. 이렇게 적분이죠. 물론 여기서 인테그랄 dx라는 노테이션은 실제로는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만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부정적분이니까 x가 아니라 거기다가 임의의 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요. 그리고 y분의 1이라는 걸 y를 그 입력 변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의 부정적분이 그 자연 로그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자연 로그에다가 y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형태가 돼야 되고 제가 등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등식이 되어야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거를 알고 있냐면 그 E to the A가 B이면 이거랑 같은 말로써 A가 ln B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혹은 로그에다가 어떤 이제 오일러수 곱하기 B, A, B 이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써주게 되면 그러면 얘는 다시 쌍화살표로 이제 등가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의 절대값이 뭘로 적혀야 되냐면 e to the x 플러스 c의 형태로 적혀야만 할 거예요. 그렇게 적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수함수는 지수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 이제 승수에 있는 이제 덧셈을 곱셈으로 쪼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e to the x 곱하기 e to the c의 형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장난치는 거지만 c는 사실은 여기서 부정적분으로부터 나왔던 거니까 임의의 상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c는 임의의 상수인데 그 E2DC는 언제나 양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언제나 x축의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제가 이거 y값을 읽은 거니까 E2DC는 언제나 양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C 틸다 정도로 적도록 할게요. 그러면 C는 임의의 상수였지만 C 틸다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C 틸다는 임의의 양수라고 해야지만 말이 돼요. 왜냐하면 E2DC로부터 E의 시승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좌변은 y의 절대값이고 저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y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부호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y는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c 틸다를 상수니까 먼저 쓰고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적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형식이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로 몰아가지고 제가 c 뭐 더블 틸다 정도로 쓴다고 한다면 c 더블 틸다 곱하기 2의 x승 이 형식으로 적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C 틸다는 양수였는데 그 지금 C 더블 틸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C 틸다니까 양수이거나 음수일 수는 있지만 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그냥 기호로 C라고 적겠고 그냥 기호 그냥 남용을 하는 겁니다. 곱하기 2의 C.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족하려면 C는 반드시 0이 아닌 임의의 상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얻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얻게 되면 뭘 얻게 되냐면 y로 아까 나눈다는 걸로부터 y가 0이 아니라는 걸 걸어낸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해를 사실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y는 이 지금 이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등식에서 미분 방정식에서 출발을 해서 실제로 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푸는 방식으로 얘밖에 해가 될 이런 꼴밖에 안 된다. 폴섬 C. 어떤 컨스턴트 C가 그 이게 그 모든 이제 사실은 해를 결정한다는 거를 저희가 이미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방정식에 출발해가지고 해 꼴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쪽은 y만 있고 이쪽은 x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영어로는 separable equation.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트릭이지만 너무너무 사실 요긴하고 중요한 어떤 트릭에 해당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어떤 이제 그 수학적으로 그 깊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할까요? 그랬을 때 제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은 비방이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층위를 기준으로 보통은 구분을 해야죠. 하나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상미방 정도로 써볼게요. 그래서 뭐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래서 보통 이제 줄여가지고 뭐 OD 정도로 부르고요. 그리고 편미방이라고 저희가 호칭할 때가 있어요. 편미방은 말 그대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이거는 말 그대로 그 PD 정도로 줄여서 이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층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학부 내용으로 미분 방정식을 이공계 공통으로 배운다라는 것은 보통은 상미방,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지칭하고, 물론 사실 학부에서도 편미방 자체가 열리긴 해요. 보통 이제 이름 자체를 계산 편미분 방정식 그 정도로 플러스 계산을 가지고 이제 해를 구할 수 있는 이제 풀이의 어떤 이제 변수 어떤 이제 분리형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진 어떤 풀이의 급수나 이런 방법으로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선형 평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런 것들을 학부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공계 공통은 어떤 상미분 방정식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OD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퀘이션이니까 한쪽을 그냥 0으로 기준으로 몰았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등식이고 한쪽을 0으로 몰면 그 나머지 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어떤 형태이길 기대하냐면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그냥 용어를 정확하게 쓰면 음함수라고 용어를 쓰면 되겠지만 x랑 y에 대한 어떤 그냥 어떤 이제 수식이 포뮬라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미분 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분 텀들은 어쨌거나 미분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미분을 이제 차수를 얼마 차수로 미분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적혀 있을 때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때 가정은 여기서 y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y 괄호해 가지고 x라고 쓰는 것은 인풋이 한 개고 아웃풋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라는 인풋 한 개,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아웃풋이 한 개라고 기본적으로 보면 돼요. 저희가 이때까지 f of x라고 쓰는 거를 일변수 위적분학에서 써왔던 방식 대신에 보통 이제 y of x 이런 식으로 많이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OD라는 거는 미분 방정식인데 그냥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냐면 인풋이 한 개, 그리고 아웃풋이 한 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퀘이션이 주어질 때 그걸 가지고 y라는 어떤 이 y는 f of x, y는 y of x를 이제 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미분 계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찾는 것이 기본적으로 OD의 목적이에요. 함수를 찾거나 혹은 어떤 미분 방정식의 어떤 해에 해당하는 그 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규명하거나 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목적인 층이라면 PD라고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Y가 취하는 인풋이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인 경우를 지칭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도 인풋인데 V도 인풋이고 예를 들어 뭐 오메가도 인풋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경우 그래서 이제 그냥 얘를 아주 단순하게 든다고 하면 Y가 만약에 U랑 V라는 두 가지 인풋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그냥 아웃풋 한 개짜리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함수가 이건데 어떤 미분 방식을 풀고 싶냐면 어떤 dy 그리고 이 기호들은 어떤 편미분이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변수를 상수 취급하고 지금 기준 변수를 기준으로 미분한다라는 편미분이라는 기호인데 y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y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의 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좀 이런 형식들을 저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기본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의 기본적인 목적은 ODE들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1차 그리고 2차 ODE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더 연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보아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미분 방정식 자체를 이공계에서 이제 배울 때 뭐 중요한 예시들부터 저희가 다룰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단순하지만 중요한 예시가 y 프라임 y 즉 어떤 지수 함수가 사실은 해인 지수 함수 곱하기 상수가 해인 이런 예시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예시로서 어떤 것도 사실 생각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정식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죠. 그래서 다음의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인데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저희가 말할 거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면 되고 그러면 실제로 적혀져 있는 형태를 보시고 이제 OD냐 PD냐라는 거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y 프라임 더하기 2xy가 제로다. 이런 어떤 방정식을 풀라고 이제 어떤 질문을 드렸으면 그러면 일단은 이게 OD인 거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y가 x에 대한 함수인데 이제 y랑 그러니까 x랑 y랑 y 프라임에 대한 이제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ODE구나. 약간 이 정도로 일단은 보시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푸는 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를 좀 비슷하게 좀 흉내를 좀 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까는 이제 형태가 쉬웠으니까 좀 찍을 수 있었는데 아까 요 방법이 굉장히 좀 요긴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음고환이 dx분의 dy로 y 프라임을 교체를 한 다음에 그 양변에 이제 곱해가지고 dx랑 dy를 찢어요. dx랑 dy를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으로 변수를 다 몰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x만 있게 하고 다른 쪽에는 y만 있게 해요. 그리고 나서 적분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적분을 풀어요. 그러니까 일변수 비적분학을 결과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이제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풀면 이제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얘도 주어져 있는 방정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y 프라임 더하기 exy가 제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y 프라임을 dx분의 dy로 형태를 바꿔요. 그러면 dx분의 dy가 있고 그리고 exy를 이제 더한 게 0이라는 걸로 식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이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그 지금 이제 두 항 중에서 나머지 하나를 그 이제 다른 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dx분의 dy가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마이너스 exy 이런 형식으로 적혀야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희 목적은 한 변수를 그 이제 한 변에다만 몰아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가령 이제 그 좌변에는 y만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y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y분의 dy 꼴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변에다가 또 역시 dx를 곱해서 x는 우변으로 볼게요. 그러면 2x dx. 물론 이제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어느 쪽에 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를 이제 잡아주게 되면 이 지금 이게 등식이니까 여기서 이제 한쪽만 임플라이가 되는 센스에서 그 인테그랄을 취해줘요. 적분을 취해줘요. 그럼 적분을 취해주게 되면 적분한 게 y분의 dy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내 EX, DX를 적분한 거랑 같아야만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아까 했던 예시랑 똑같이 y분의 1의 부정적분은 혹은 원시함수는 자연 로그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ln의 y에다가 정확한 이제 절대값까지 씌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마이너스 EX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x는 지금 이제 그 파워가 이제 승수가 지금 1이니까 하나를 더 올려야 되죠. 그래서 x 제곱이 되고 근데 x 제곱에 대해서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마이너스 2x니까 그 음수를 하나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을 취해주고 그리고 사실 양변에다가 다 그 적분 상수 c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미 임의의 상수 양변에 더할 필요 없이 한쪽에만 뭐라 가지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쪽 가령 우변에만 c라고 적은 다음에 이거를 등식을 하고 말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c는 여기서는 임의의 상수예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 주어져 있는 식 자체를 이제 y에 대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그 ln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절대값, y의 이제 절대값이라는 이 녀석이 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 형식이고 아까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수 법칙을 써가지고 형식을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2의 시승으로 바꿔주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C는 임의의 상수였지만 2의 시승은 임의의 양수라고밖에 저희가 말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 틸다. 그런데 여기서 C 틸다는 양수. 이렇게 지금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y의 절대값을 없애야 되니까 부호를 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C 틸다. 아까 예시랑 완전히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 이 형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c 틸다 틸다로 바꿔주게 되면 역시 이것도 이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여기서 c 틸다 틸다는 그럼 아까 c 틸다는 양수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c 틸다가 c 틸다 틸다의 정체니까 얘는 0이 아닌 임의의 상수로서 조건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그 이제 이렇게 기호 다 구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고 c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원래 주어져 있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질문이 C가 0이어도 되냐라는 걸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C가 0이면 그 0 곱하기 모시기는 어차피 빵이니까 그럼 Y는 0이어야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해보시면 Y 프라임은 Y가 0이면 그 상수에다가 미분계수 취해주면 어차피 0인 걸 알고 있고 EXY는 Y가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역전이 이 지금 방정식을 성립한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C는 다시 임의의 상수예요. 왜냐하면 C가 0이 아닐 때는 해라는 거를 방금 보이고 있는 논증으로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데 C가 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이 방정식을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이제 그 해고 사실 이 했던 방법으로부터 해가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사실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참 그 이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소위 말해서 가우시안 함수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뭐 보통 가우시안 덴시티 정도로 이름이 호칭이 되긴 합니다만 어떤 가우시안 함수 정도로 그래서 그 어떤 오일러 수 2에 마이너스 어떤 마이너스 사인이 있고 그거 앞에 그리고 그 이제 뒤에다가 x제곱 같은 형식이 붙는 그래서 이제 형식이 기본적으로 요런 이런 그래프로 생기는 이런 아주 좋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기계학습의 개발에 가장 이제 큰 어떤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그랬을 때 지금 예시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물론 여기서 지금 이 C가 0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그린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지금 풀었던 걸로부터 y 프라임이 마이너스 2xy가 되는 거에 해가 이런 가우시안이 된다는 걸 얻어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지시하는 거 뭐냐면 여기서의 각각들의 이 슬롭들이 뭐 이런 슬롭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룰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정이 된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얻었을 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노트할 만한 점이 지금과 같이 어떤 이제 임의의 상수가 개입하는 이런 형태를 보통 일반해라고 불러요. 저희가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c가 임의의 상수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를 보통 일반해 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말 그대로 이제 C만큼의 어떤 자유도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유도를 없애고 싶은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어요. 미분방식을 푸는 과정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조건을 하나 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C에 대해서 이게 조건을 하나 이제 미분방식에다 주게 되면 그 이제 C의 값을 이제 강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셋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통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해주냐면 똑같은 이퀘이션을 푸는데 예를 들어서 y 프라임 플러스 2xy 뭐 이퀄 제로 이렇게 지금 놓으면 아까 우리가 이미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주냐면 y에다가 지금 얘가 인풋이 x니까 x가 0일 때 y 값이 뭐가 되게 줄 거냐면 2가 되게 주겠다. 이런 추가 조건들을 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초기 값이 주어져 있는 문제다. 근데 어쨌거나 x가 0인 게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x가 인풋이 얼마일 때 아웃풋인 y가 얼마가 되는 거를 주는 순간 c 값이 강제가 된다가 맞겠죠. 그러면 이거의 경우는 그냥 풀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해가 이렇게 적혀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폴섬 c에 대해서 어떤 컨스턴트 c에 대해서 반드시 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y는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c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2의 0승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c 값이 규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 어떻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냐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얘가 그 사실 이제 유일한 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초기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유일한 해를 결정할 수 있고 이거가 사실은 이제 아주 단순한 관찰로 보이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 관찰에 해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두 가지 적어도 예시를 가지고 살펴본 이 방법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경우에 그런 미분방 형식을 저희가 변수 분리형 미분방 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규정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 있는 경우일 때 이렇게 부르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y 프라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블 프라임이나 y 더블 프라임 이런 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y 프라임만 있는 건데 형식이 어떻게 적히는 거냐면 기본적인 형식이 두 함수의 곱으로 적히는 것인데 두 함수의 곱으로 적히는 건데 각각이 하나는 x에 대한 함수고 하나는 y에 대한 함수. 물론 여기서 y는 x에 대한 함수인 게 전제지만 x랑 y를 각각의 독립된 변수처럼 간주를 할때 h of x라는 건 x에 대한 함수란 뜻이고 어떤 이제 g of y라는 건 y에 대한 함수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형식으로 충분한 거긴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이제 이공계 공부를 처음 배우시거나 혹은 이제 수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편의상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사실 다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hx를 gy로 나눈 형태 이런 것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GI분의 1 자체를 Y 함수라고 말하면 사실 되는 거기는 해요. 혹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거를 분모분자로 뒤집어도 되고요.
이렇게 뒤집어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다 분모에다 몰아줘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일 때 저희가 이거를 그 변수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변수분리형 미분 방식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 x랑 y를 곱으로써 x에 대한 함수랑 y에 대한 함수를 곱으로써 분기를 할 수 있을 때만 저희가 이것들을 변수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게 아닌 경우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y 프라임은 x랑 y를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버리게 되면 이런 경우들은 변수분리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다루는 것들은 변수 불리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장을 해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1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는 이제 어떤 선형 1차 미분 방정식의 어떤 해법에 있어가지고 그 일부를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들을 저희가 다루어 나가게 됩니다. 네, 그 일단은 첫 영상은 제가 이거 사실은 한 시간을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요 정도 분량을 가지고 이제 첫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들을 받아서 분량을 좀 이대로 갈지 아니면 뭐 한 좀 이거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영상을 찍을지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 이 니즈를 좀 봐가지고 하나씩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분방 형식을 토대로 해서 미분방 자체에 대한 배움이나 혹은 이제 그 일변수 미적분학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복습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도움이 되도록 어떤 이제 그 예시들을 잘 설계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